사실 그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저번에 그 1차 가출했을 때 그다음에 울산 합의했을 때 그때는 댓글창 분위기가 윤 후보가 빨리 뭐 이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든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쪽 의견이 훨씬 많았거든.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형님 있는 데서 지금 그 좀 이렇게 나쁜 댓글이 별로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좀 많이 봐주는 건가? 그분들이 안 들어왔을 수 있어 지금 열받아가지고. 우리 이미 손절당했어.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 있어. 와, 우리 지금 구독 취소 몇백 명씩 해버렸어 지금. 우리가 지금 구독 취소가 지금 준스톤 2차 가출 사건 이후에 구독 취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네? 나가버리는 거구나. 네. 구독자가 이제 막 열받는다 취소하고 나가버린 건데, 그러니까 저번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분위기 다른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윤 후보 방송으로 알고 왔는데. 아, 여기요? 아 여기를 옛날에는 윤캐마스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이준석 대표 뭐 그거 또 그걸 이렇게 여기 이해관이 됐다가 저희는 항상 그래요. 저희는 그냥 이 사안에 제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얘기를 하면 편이 나눠지는 상황이 되면 한쪽 편에 있는 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우리를 또 뭐라고 하거든요. 아니, 뭐 양쪽이 욕 먹기도 하고 양쪽이 칭찬받기도 그래, 하고. 그러니까 그거 별로 그런 거지 개의치 뭐. 않는데. 사카모토 로마는 칼 맞아 죽는 거야. 아 근데 보니까. 형님 그 이번에 이제 2차 가출 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많이 좀 수세 몰리는 건 저번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여론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채널만 해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이준석 대표 나가가지고 지금 저 옆집이랑 안 싸우고 맨날 왜 지금 후보만 때리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저번하고 이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번에는 가능하면 빨리 합쳐라 뭐 이런 그렇지.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지.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런 말에 뭐하지만 내철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게 지금 약간 저기 또 다른 그 유튜브 채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보수 유튜버들이 염려하고 이런 건 많이 알겠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깊어요. 사실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단합만 해갖고 그냥 가면 이기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대로 가면 지니까. 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진영과 지역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왜 그 과거 선거 사례하고 다르냐면 과거는 그 대통령 후보 뽑히면 그 진영의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고 또 다 그 흡수를 해버려요 후보가. 그래서 대표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지 보통 대표가 조용히 있잖아요 원래. 조용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끄럽게 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타격에 도움이 안 돼. 아니 마이크도 안 가고 화면도 안 가고 이른바 스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황우여 대표 보입니까? 그분이 대표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딱 보이는 거예요. 황우여 대표가 또 다른 어떤 정치 스타성이나 지지 기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당은 지지하는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원탑만 보이면 끌고 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과 달라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 30대와 60, 70대가 40, 50대를 포위하면서 설득해서 표를 뜯어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20, 30대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는 해야 뭐 돼요? 다 이해하죠. 그럼 누가 어떻게 해?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원탑 강조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런닝메이트처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둘이 지금 저번에 그 후드티 입고 막 그랬을 때. 그렇죠. 예, 같이 따로 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도 후보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략이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니 노예한 중진들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은 과거 전통적 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가 대표가 왜 이렇게 언론을 많이 타나?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어쨌건 이번에 뭐
어떤 이유로 지금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쨌건 본인이 선대위 원장 그거 다 내려놓고 나온 이유가 어떻건 간에 그 이에 나와서 이제 당 대표로서 역할은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는 근데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별로 안 보이고 계속 후보 또 후보 선대위 그리고 지금 선대위 지금 어쨌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본인이 그립 잡고 가겠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어찌 보면 이렇게 내부 총질만 한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면 보다 마음에 안 들어도 2030 관련된 그런 뭐 본인이 어떤 기획을 해서 같이 해보든가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부 총질이니까 그냥 같이 죽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한 8일 됐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이제 선대위 회의 때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8일 정도 됐는데 이제 새해 되면 대표는 대표 일정대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까진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면 달라진다. 아 그럼요. 어떤 게 당 대표의 최대의 당무는 선거 때 선거에 승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승리하도록 도와야죠. 어떻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 1월 지금 방식으로는 이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1월 1일 날 일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1월 1일 날 일정. 예. 그러면 1월 1일 날 일정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고 네. 요거 썸네일 좋네. 1월 1일 날 일정 기대해 보세요. 아니 뭐 1월 1일, 1월 3일 뭐냐면 원래 저 당에서 그 뭐야 그저 시루떡 자르고 뭐 의시하면 그건 이제 담배식이라고. 네, 담배식하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요즘은 거는 저 코로나 때문에 담배식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 중요한 거는 울산합의에 있었던 일종의 세리머니. 네. 네? 준스톤하고 그러니까 후보와 준스톤 사이에 물밑에서의 대화든 아니면은 뭐 겉으로 만나서 그냥 모양새를 갖추든 뭔가 지지층으로 하여금 아 이제 좀 안심하고 볼 수 있겠다라는 세리머니가 그렇지. 없는 상태에서 예? 그게 그냥 1월 1일 뭘 하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후보는 예를 들어서 뭐 TK를 뭐 간다 1월 초에 그럼 준스톤은 아 뭐 후보가 취약한 뭐 호남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후보가 장년층들 만날 때 준스톤이 2030 만나러 다닌다. 그냥 어떤 세리머니나 봉합을 하려는 어떤 그런 제스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로 다녀서는 내가 봤을 때 시너지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화했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우리 보는 관점에서. 야 뭐 물밑에서 무슨 뭐 치고받고 싸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기가 저 부부가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구만. 예를 들면 집 나갔다가 돌아왔구만 이제 그거를 가출했다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어떤 그거 뭐, 내가 역으로 질문하면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보여줄 수 있겠어?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요? 네. 아니 사실은 후보나 그렇고 준스톤 그렇고 일종의 치킨 게임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뭘 원하시는 건데? 뭘? 아니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는 후보요. 예. 어? 근데 또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당내에서 얘기들이 네.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그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본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일 이제 뭐 점심 드신다고 점심 하는데 같이 하기 그리고 뭐 이번에 영입된 김민전 위원장도 그렇고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 이렇게 김민전 나는 교수도 나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네. 우리 공동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그분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 봤네. 아니 그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좀 해보라고 친안철수 계지만 우리 당에 이제 그 선대위 공동위원장 오셨잖아요. 그럼 중도 외연 확장에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셔야지. 왜 갑자기 총선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예전에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뭐 아니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하여튼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 그 봐요. 당내 분위기가 영입돼서 오신 분들이 원래 자기가 활동했던 그 분야에서 표를 몰고 와야 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잖아요. 그럼 원래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신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오셔갖고 왜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원래 본인이 하던 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야 더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2030 여심을 어떻게든 좀 플러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거 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왜 왔어요 그러면? 예? 아니 와갖고 결국은 이대남이
저 지지를 처리하는 요인 하나를 더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어찌 보면. 뭐 그걸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고.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그러면 2030의 지지율이 좀 남성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하는 거라서 좀 가지고 와서 플러스를 만들든가. 아 그렇지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와서 뭘 하고 계신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선대위의 컨셉과 타격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큰 전략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대포 이론하고 세대포 이론과 반문 연대, 반문 연합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모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총선 때 반문 연대 했어요. 문재인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다 모았어요. 이겼습니까? 180대 100으로 졌는데. 네? 이건 정확하게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저희가 전통적 지지 세대가 60, 70대니까 결국 우리가 새롭게 꽉 안고 가야 될 세력은 20, 30대입니다. 20, 30대에 대한 엄청난 공도 들여야 되고 정책도 펼쳐야 되고 하는데 나한테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고 와서 다 모아놓는데 결국은 거의 뭐 잡탕과 비슷하기만 하지 힘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화내서 아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화내셔도 돼요. 뭐 아니, 아니 싸워도 되는데 뭐 우리야 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왜 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자 온갖 얘기만 나와. 김한길 어. 위원장이 오셔갖고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와. 그럼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괜찮겠지만 우리가 100명 좀 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원외위원장이 저 같은 원외가 253명 3개 지역구 중에 비례 포함해서 100명 조금 넘으니까 비례가 19명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 100명이 안 되잖아요. 한 160곳 정도가 원외일 겁니다. 이 원외는 파리 목숨인 거예요. 정계 개편 되면 자기 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해서 당 대선 후보 만들어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정계 개편해갖고 자기 자리는 없어져 버린다. 그럴 우려를 보인다. 그 선거운동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가설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제대로 선거운동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형님 그걸 보시면 지금 일단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거를 완전히 다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에서 기동 헬기를 띄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선대위 다 들어온 사람은 이제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도 나가고 다시 나가고 완전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다시 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들어온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난 참 답답한 게 왜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민주당 선대위는 다 메모리였다가 다 그만두고 공동위원장들 다 그만두고 후보가 알아서 하시라 해갖고 다시 다 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데려오기 위해서 갑자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냥 이대로 해서 기동을 띄운다고 했던 걸 다시 다 뒤집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조건은 없어요. 나는 뭐 인적 쇄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후보께서도 오늘 발언을 했잖아요. 인적 쇄신은 없다고 2달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못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꼭 인적 쇄신이 무슨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보면 저는 후보와 대표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 그럼 다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좀 주고 쌓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후보와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 핵심 측근들이 후보한테 저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에 대해서. 예?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저하고 우리 백성문 변호사하고는 신뢰관계 있잖아. 그렇지.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 없다. 이런 거죠.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스타일과 캐릭터인 건데 뭐 준스톤 스타일이랑 캐릭터 어떤지 다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시는 그 세대 포이론, 선대위의 전략, 준스톤이 뭐 맨날 얘기하는 그 선거에서 대전략, 이번 선거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맞아. 이제까지 준스톤 해온 얘기도 다 맞았고 나 다 맞아 100% 동의해 그거. 그리고 지금 뭐 준스톤 나가기 전에도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이대로 가다가 선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맞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거를 그렇지. 아주 어렵게 지금 이기다 못해서 선대위 관계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좀 어렵게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소한 차로 이길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선거는 형도 아시겠지만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놓고 예상을 해야지 잘 될 거 하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선거를 와본 시각도 저는 선대위보다는 준스톤 생각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본인들의 자기의 그 의사와 전략을 이런 식으로밖에 제시할 수 없었냐는 거지 나는. 형. 자 보세요. 아까 꼭 내 얘기는 아니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방향들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현실상 그렇잖아요. 민주당 맨날 뉴스공장 쳐다보는 것처럼. 조선일보에 이제 김창규 칼럼이라는 논설 중간에 쓰시는 칼럼 형도 아시죠? 여기가 사실은 윤캠의 쓴소리를 되게 많이 해. 사실 대놓고 메이저 언론에서 김건희 씨 문제를 대놓고 여기서 지적했던 이 칼럼이 거의 최초야. 예를 들면 그때 뭐 야 전두환 개사과 그 다음에 뭐 임금왕자 그거 시중에는 다 김건희 작품이라고 그래. 그 얘기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뒤에서 하던 얘기를 아예 대놓고 써버렸었어. 한 11월 달에 그 정도로 쓴소리 하는데 오늘 저 김창균 칼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을. 제목은 이준석 정치 보약 대신 독약으로 기억될 건가 이겁니다. 중간에 쭉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기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보약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울산 이후에 빨간 티 서면 고역에 막 써. 좋았지. 다 분위기 좋았지. 그러면서 이 장면은 지난 4월 서울 보궐선거 당시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 주도했던 2030 시민유세다 생각나게 했다. 그 당시 그때까지 오세훈 좋았지. 후보에게 쏠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청년들이 그 윤 후보와 청년들이 어깨동무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런 동영상과 사진이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싶었다. 이거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그날로 끝이었다. 그 다음 중략하고 윤 후보는 자신이 허한 부분인 젊은 층 지지를 메워줄 보약을 왜 마다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보를 둘러쌌다는 윤핵관들이 이준석의 설치는 꼴을 보기 싫어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뿐이다. 형님이 말씀하면서 그 얘기거든요. 좀 전에 한 네? 얘기. 그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준스톤 얘기하는 그 선거 전략이 맞다는 거잖아. 이 분도. 근데 마지막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봐요. 자 그러나 지금 이 대표는 예를 들면 만일 윤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가는 상황이라면 준스톤 이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 변명이 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대표는 물이 목까지 차올라 허우적대는 윤 후보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있다. 윤 후보를 상대로 내 입맛에 못 맞추면 이재명 후보가 돼도 어쩔 수 없다고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준석 혼자 날려보낸 표가 최소 50만 표는 넘는다고 본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진다면 1차적 책임은 윤 후보가 몫이겠지만 만약 승부가 미세하게 갈린다면 이 대표가 독박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윤 후보가 대통령 제일 중요한데 정치를 이번에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다음 대선도 있고 다다음 대선도 있다면 이준석이라는 자가 10년 동안 노원에서 톡을 쏘 개고생하다가 이번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2030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 2030, 3040, 4050이 되면서 계속 준스톤의 힘이 되긴 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윤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 후보가 만약에 떨어졌어. 만약에. 그럼 우리는 다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준스톤이 이 여기서 독박 쓰고 자빠지는 이 꼴을 그렇지. 나는 준스톤에 대한 호불호 내가 준스톤과 뭐 가깝고 뭐 어쩌 그거 다 떠나서 보수 정치 세력 전체의 장래를 봐서 이게 맞는 거냐 과연 나는
그렇다고 보면 생각보다 깊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니 사실 그러면 근데 이게 현상이 봐요. 그러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지금 지지자들이 준수톤을 바라본 시각들, 야 그래 네 얘기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왜 꼭 그렇게 집 나가야 되라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아까 제 문제? 그걸 댓글도 나는 그런 게 많이 해소를 있어요. 해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라도 지금 내부에서 해야지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좀 내려와 주실래요? 좀 댓글 한두 개만 좀 볼게요. 자 처음부터 좀 볼까요?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많이 네, 댓글 오네요. 왔네요. 여기는 홍구님은 이제 윤 후보 측을 좀 비판하는 것 같고요. 예, 허재훈님도 여기 김태현 이준석 응원한다요. 너는 지금 보니까 이해관이야 지금. 나는 써니 디님도 주류의 길을 걸은 적이 여기까지는 없어. 뭐 철근 실장님 이 대표님 잘못 살펴주세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원더풀 킴님 테디 그 선대위 관계자분께 한마디만 전달 부탁드릴게요. 정권 교체하고 싶으면 후보 입을 막든지 신지 입을 막든지 당 대표 입을 막으라고요. 서로 정권 교체하기 싫어서 막말하고 돌 던지나 본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갈라져서 싸우기만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비밀링 감사드리고요. MGGG님 중도층에서 이준석 피로감 너무 심합니다. 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많아요. 저 일본에서 보내신 것 같고요. 밀크티마드 의원님 이분은 이제 더 강하게 지금 이준석 대표랑 윤 후보랑 안 좋으면 윤 후보를 후보 교체라고 그래요. 또 지금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시고 스트레이트 엣지님 감사드리고요. 제이드 김님 뭐 여기 또 끝까지 준수톤 응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고 무겁게 행동해서 합니다. 김우정님 여기는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요. 당대표 탄핵해라. 필라멘트님 지지율 개박살나는데 여기는 또 윤 후보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MGGG님은 형님 생각이 완전 꼰대다. 송영길 이재명 디스하고 다녔으면 민주당이 가만뒀겠냐. 지금 저 얘기하고 계시고 다나님 이대남은 여전히 준수톤 열렬히 사랑합니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좀 안타까운 건 준수톤이 뭐에 섭섭해하는지도 내가 알고 뭐 형도 알겠지. 자식 우리가 뭐 방송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준수톤이랑 사적인 대화를 해보고 하면 뭐가 선대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건 이해는 해 나도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모습들 이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준수톤의 모습은 아무리 본인이 깊은 생각과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야 당대표가 봐요. 내가 다시 얘기하는 이거잖아. 형 만약에 봐요. 송영기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잠깐만. 나 하나만 얘기하면 돼. 예. 만약에 예. 선거 지면 후보가 제일 타격이 크지. 이거 책임 제 후보가 말. 어쨌든 자기 선거 자기 줬으니까. 그렇지. 응. 그 선거를 그러니까 이기면 다 좋아. 이기면 다 좋은가? 이기면 다 그냥 다 위아더 원리 해피야 그냥. 해피. 그냥 어떻게 만약에 돼도. 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한 1년 지나다가 야 씨발 근데 대선 왜 졌냐? 야 대선 2달 전에 그 대표가 그 새끼가 그거 집 나가가지고 저 파업했잖아. 왜 그 당시에 준수톤이 그랬는지를 아무도 기억 못할 걸요. 그렇지. 그게 문제죠. 그 화면만 나와. 야, 그 준수톤 집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뭐 선대에 뭐가 문제다, 후보 뭐가 문제 그러다 해야 돼. 그 참 집안고 잘 되겠다. 이것만 남는다고. 그러면 결국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 가면 준수톤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집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준수톤뿐만 아니라 다다음 대선까지 그래서 생각하면 나는 소중한 자산을 잃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니까 봐봐요. 아닌가? 네. 이 저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은 똑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한치도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송영길 대표가 막 화면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똑같지가 않아요 지지층이. 그러니까 지지층이 다르지만 다르면 다르면 후보에 같이 같이- 좋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아니 당연히 후보가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저 빨간 후드티 입고 둘이 다니니까 결국 뭐라 그래? 자기 정치하네. 뭐 후보보다 뭐 대표가 앞서 나가네. 온갖 또 비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지지층이 세대 연합론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후보와 대표가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같이 다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당 지지표도 끌어와야 되고 후보 지지표도 끌어와야 해서 같이 합쳐져야 완전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도로 가잖아요. 과거의 그 방식 지역과 진영 논리로 딱 반 나눠서 문재인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 모여갖고 하면 이긴다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후보 앞장 세우고 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진짜 나 100% 동의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기 이제 자 그리고 또 내가 네. 방송에 다 말씀하기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네. 우리 후보 옆에 가서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도 이제 그 말씀도 알고 그냥 결국 아까 이제 그 김창균 논설주간 얘기했던 아니 윤 후보는 자기의 약점은 제일 매우 줄수 있는 게 준스톤인데 왜 며칠 하다가 말았을까? 주변에서 이 준스톤 밀어내라고 뒷담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짐작. 이거 이제 김창균 주간의 생각인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아마 형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그러면 거기까지에 대해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준스톤 말 잘하잖아. 왜 준스톤 통화하면 가끔 설득된다 막 전화 듣고서 우씨,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상한 설득되는 거. 그걸 속된 말로 후보랑 1대1로 쇼당 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럴 수도 있었잖아. 얘도 조수진 의원 무조건 잘못했지. 제가 자 이겁시다. 그것도 봐요. 근데 그걸 왜 아니 봐봐요. 다이다이 쇼당 치면 될 걸? 다이다이 쇼당은 누가 쳐야 돼요? 아니 후보가 그러니까 대표가 후보를 만나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 아니야? 당연히 후보가 전화를 해서 무슨 사안이냐 물어봐 아까 물어도 볼수 공개적으로 있고. 여기서 뭐야뭐 조수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세요. 자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난지는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조수진 단장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무마가 됐어. 근데 그날 오후 저녁에 그러니까 또 네? 이상 올렸던 가세현 저 탄핵 영상을 기자들한테 뿌렸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조치를 해야 돼. 본인이 페이스북에 2번이나 썼어요. 조수진 단장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라. 예? 그러면 조수진 단장이 하든 아니면 후보가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후보께서 그 발언을 하기 전에 나는 분명히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별거 아닌 걸로. 예? 그렇게 받았는데 결국 그 보고한 놈들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도 알지만 사람이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위치하면 가오가 중요하니까 밀려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겁나 커피가 이거 먹고 싶어. 금고 별빙수야. 배고파. 근데 밖에서 계속 누나가 부조에서 막 야 그거 먹어. 오씨. 야 테디 먹어라고. 오씨. 이거 그거 밀려서 먹는 거 같고 이게 싫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난 혼자 추측해요. 난 윤 후보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대충 이제 그 주변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 들으면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은 돼.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또 이제 뒤에 들어온 얘기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예를 들면 준스톤이 후보님 지금 이거 나 어떻게 합니까? 조수진 다 항명하는데 후보님도 이러면 못하죠. 나 좀 빼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야 SNS에 SNS야 후보 거기 후보한테 하는 얘기잖아. 조수진 안 빼면 나 그만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후보가 어이구 그래 준스톤 내가 네 말 들어줄게 하고 조수진 빼면 이게 가오가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면 사실 형 좀 조용히 하면 좋지 않았을까? 후보와 준스톤 사이에 메신저 할 사람도 많잖아.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물 밑에서도 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그런 거지. 뭐 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방식에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지금도 그렇게 예를 논란이 좀 수면 여러- 위로 나오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좋지 않았을까? 난 그런 것 때문에 난 그게 아쉬운 거지. 근데 그렇지. 정치하는 스타일과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 그런저런 그래요. 얘기가 예.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의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개인 이준석을 가지고 무슨 뭐 성격이나 뭐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개인 이준석이 아니고 우선 당 대표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젊은 지도자예요. 어찌 됐건. 예?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 그럼 그거는 예. 인정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6월 11일 날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은 20, 30대 청년과 이념으로의 중도와 지역으로의 수도권에서의 영토 확장을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해왔어요. 어찌 보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확장해온 영토가 축소되는 지금 퇴행적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요, 사실은. 저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 중일 때 정당 지지도가 40%가 넘었어요. 지금 많이 그런 떨어졌죠. 그런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후보가 결정되고 한동안 또 그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좀 편하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이게 대표 탓입니까? 대표 탓으로 만들고 싶겠죠. 예? 누구 탓입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 대표가 나가면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유권자들이 요 당이 막 싸우고 있고 요 당은 안 싸우면 싸우는 당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정당에 대해 그 상대 정당의 후보 공격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 얼마나 이 공격을 총을 많이 안으로 했어요. 쏘냐 바깥으로 쏴야지 이렇게 얘기 아니 많이 공격 하시는데.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1대1 그 진영 대결 구도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유리하지가 않아요. 예? 자꾸 그 강성 그 우리 저 지지자분들께서 왜 전면적으로 싸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광화문 나왔고 전면적으로 열심히 싸우셔서 총선 때 잘 이기셨습니다. 그래.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가운데의 스윙 보트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럼 다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 그러면은 우리 형님 우리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얘기하세요. 1월 1일부터는 달라질 거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이제 그 1월 1일의 일정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일 보는데. 공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언뜻 네. 저도 모르니까 내일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난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세배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예? 아니 사면 박근혜 전 이거 대통령 봐요. 세배 그러니까 가고 무슨 뭐 얘기냐면 우리 후보께서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어쩌고 그냥 계속 극렬 지지자 그 보수층에게 고개 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중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비빔밥 이론이 있잖아요. 예? 그 비빔밥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정치 출발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 다 알죠 형님. 제가 성향이 거의 많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거의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약간 합니다. 중도에 가까운 뭐 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내 정체성이 극으로 바뀌잖아요. 극으로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극으로 사실 여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님, 그렇듯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걸 변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 영입되신 아까 그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완전 보수가 될 거면 그분들보다 보수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구역을 다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다시 시작으로 예. 그러니까 내일 뭔가가 좀 있어서 1월 1일부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1월 1일 일정 보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일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점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시겠죠. 뭐 드세요? 뭐 먹어요? 장소는 비공개입니다. 아니 그 메뉴 메뉴 말하면 다 알지. 아니 일식 한식이다 한식. 한식. 그러니까 메뉴 딱 말하면 보니까 다 한정식이네. 알아듣고. 그러니까,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좀 근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두 분이 만나서 뭔가 해결할 지점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두 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나 뭐 소통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두 분이 굉장히 지금도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그 변화된 상황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후보님이 직접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당 대표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래서 저희는 선대위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대표는 대표대로 이제 1월 1일부터는 뭔가 역할을 한다. 활동을 할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럼 요건 여기서 정리하고요. 세배인가 보다. 세 배? 누구 세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박근혜 저기 그 대통령 사면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랑 손잡고 세 배. 저자세 그 했다고 또 그러시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잠깐만 아, 뭐- 여기서 일단 마무리 여기까지는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고 뭐 먹을까 점심에? 나 그런 게 궁금해. 알았어 여기까지.